춘분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육 수련생 여러분들 참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저하고 생활하면서 혹독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꾸지람도 많이 듣고 그릇된 습관 고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언짢은 소리도 많이 했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끝나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11일간 수료를 마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릇된 생활을 바꿔보자. 생활혁명이죠. 생활혁명을 통해서 내 자신의 심신을 수련을 하고 교육을 통해서 모든 그릇된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연을 스승 삼고 천지 부모님을 내 부모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대원칙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왔죠. 11일간 그 과정이 여러분들 어쩝니까? 어떤 기분이 어째요? 여러분들 병이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요? 말을 해봐. 병이 있어요? 뭔 당뇨병 있고 고혈압 있고 암 있고 그런 게 있겠어요?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병명이 다 틀려. 지금 21명인가 되는데 다 틀린데 생활은 똑같이 했죠. 네? 그래요, 그러네. 똑같이 했죠. 생활을. 그러면 병명이 각각 다른데 여러분들 생활도 같지만은 다스리는 방법도 딱 한 가지야. 여러분들이 심신을 다스리는데 똑같은 방법으로 했죠. 똑같은 방법으로. 그런데 병명이 각각 다른데 고루 다 함께 그 고통이 덜어지고 약을 끊어버리게 되고 그 항약물을 끊어버리게 되고 이런 걸 볼 때 이게 세계적으로 이렇게 한우들을 모시고 다스리는 것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이런 자신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병자가 아니에요. 병자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병명을 붙여서. 암이라는 게 없습니다. 무슨 당뇨가 있고 고혈압이 있고 아주 부질없는 소리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이 산 밑에서 그저 옛날 우리 집 같은 데서 둘러 앉아서 같이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에 잠자리에 드는데 그래도 안 피곤하잖아요. 그 걸음도 못 걸어 다닌 분들이 쉴 틈 없이 걸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한우들에게 내 나름대로 명언이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 여러분들 아시죠? 네. 한참도 누워본 적이 없이 4시부터서 밤 10시까지 저희들이 거동하고 운동하고 교육받고 또 굶고 이 굶고 앉아서 이 교육을 11일간 한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돼야 하는데 굶고 했죠? 네. 근데 배 안 고프죠? 네. 아니 여러분들 한번 자기가 생각해봐. 내가 여기서 촌치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짓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라 이거야. 이게 가족이 똑같이. 근데 병원에 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갈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 병원에? 없잖아요. 병원에 갈 일이 없어. 예. 그래서 내가 항상 주장은 가장 호기심에 젖은 게 먹을 욕심입니다. 뭐 좋은 음식 많이 먹고 그러는데 내 목적이 그래. 먹되 먹기나 먹어라. 근데 가급적이면 발효식품으로 오곡밥에 현미오곡밥 고루고루 먹고 잘 맛있게 먹으면은 한 끼 먹으면 한 번 변 봐라.
독극물 몸에 축적되면 병이다. 하수구 막히면 썩듯이 사람 몸 역시 같다. 피가 맑아야지. 피가 덜이 없고 한데다가 약을 먹이고 뭐 한약 먹이고 뭐 병원약 먹이고 그래갖고 병 낫겠어요? 보면은 똥 오줌이 꽉 차 있고 독소가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가 약 먹이고 했고 병을 낫겠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불이 무더운 소리입니다. 불이 무도 이치도 아니고 길이 아니야. 그런 걸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이 병원들이 도시 복판에 막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 것만 쳐놓고 침대에다 환자분 입혀서 위에 띄워놓고 병 낫고서 그런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그런 음식을 그럼 그 병원 같은 데 가면 안타까운 게 뭐냐 그러면은 전부 병원 병이 먹기 좋아한 먹이 사슬을 먹여 막 우유, 빵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건강한 사람도 먹어서는 안 될 식품들을 산더미처럼 싸놓고 환자들을 살아먹고 그래요. 그런 걸 보고 이게 정말 도가 아닌 행위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인데 또 독극물 석유 찌꺼기를 약이라고 먹이고 그 식사라고 주는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병원 급식들입니다. 멸균 처리해서 싱겁고 튀기고 육류 막 무정란 계란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여가면서 치료한다 그러고 그런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도 마음이 아프고 하도 이렇게 민중들을 고통 즐거움으로 몰아는 병원의 행위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민족생활학교 문을 열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저 방송이나 신문에 내 주관적으로 좀 이야기해왔던 부분을 여기서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알려줘야 돼.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 방송이나 신문에다 해가지고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 자리에 수련을 교육수련을 하시는 분들 또 병원에서 병명 붙여놓고 그 고통 속에서 좀 말기 그 암이라고는 말기의 암 도저히 손도 못 댈 분들 병원에서 다 버림받는 분들 아니겠어요? 다스릴 수가 없었나 병원에서 자기 부모들이 간염 하나 걸려도 간단한 당뇨 고혈압 하나 걸려도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남을 병을 낫는다고 그래요. 이건 어불성설이죠. 그렇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고 근데 가장 이 나라에서 불행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불행하지만은 미국에서 이상한 그 괴물들이 무통분마이라고 해가지고 병원으로 산모들을 임신부들을 원해갖고 인위적으로 기계로 출산하고 뽑아내고 집어내고 임신부 출산을 그런 단계가 이르면 품만대로 내놓고 양 다리를 묶어놓고 애를 낳으라고 어떻게 나갔어요? 못 나갔어요? 이게 전 국민들을 심신의 고통으로 몰아넣고 부자연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병을 줍니다. 그게 도저히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출산 육아 문화가 없어져 버렸어. 태교 잉태는 그만두고라도 그것까지 송두리째 뺏어서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미래의 희망이 있겠습니까? 인위적으로 출산을 하게 되고 소젖먹이서 기르게 되면요 영원히 심신의 부자는 약주머니와 병주머니를 달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산부인과 떠나면 소아과로 남겨버려 예방접종 시켜서
그런 아이들을 가정에서 기르고 가정에서 가다 기르고 양계장에서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가면은 전부 다 의자에도 앉혀놓고 경찰관이 학교 와서 학생들을 지키고 예. 그래가지고 무슨 병이니 막 선생들이 뭐 행동장애니 뭐이니 세상 아주 아이들을 전부 가다 놓고 이게 부자연스럽고 그렇게 나 소박한 자유 좀 달라 하고 막 행동을 이렇게 막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런 걸 병으로 보고 애기들한테 약을 먹이고 못된 짓을 못된 행각을 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육원장이나 우리 천우 스님이나 저 비평가 허연 선생이나 대스승들이야 이렇게 모셔놓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또 수련 선생하고 한 자리를 같이 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것인데 허심탄회하니 거짓 없이 온 세상에다 다 걸려내놔야 돼요. 온 세상에 만큼도 거짓 없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를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서 스스로 자기가 체험했던 그런 부분을 간단히 한 2~3분씩 이렇게 하면은 방향을 다 잡으니까 자기 이름 대고 어디가 몸이 아팠고 어떻게 생활을 간단히 이거 다 똑같은 법이니까 많이 필요 없잖아요. 굶고 물 마르고 변 잘 보고 몸 청소하고 소금 묻고 물 묻고 채소 묻고 800원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넉넉하다. 뭐 암이 있고 고혈압 있고 병명을 병원에서 붙여놓은 병명을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가면 돌려가면서만은 세상에 귀감이 될 겁니다. 이거의 가정생활보감이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정생활보감이라니까 아주 진리가 간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니. 네, 안녕하십니까. 남해 사는 청우입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나 뵙게 된 건 한 11년 전인 것 같아요. 병원에서 대장암 말기라고 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돈은 없고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하니까 열지 말자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존경하는 스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죽음을 좀 처리해 달라고 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쉽게 끝내기는 좀 미련이 있어서 제가 부모를 버리고 와서까지 하려고 했던 것이 있는데 수행을 다 못 마쳤기 때문에 그 미련이 있어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에 선생님께서 TV에서 하시던 그 말씀이나 참 진실되으신 것 같고 그때 감명이 깊어서 선생님을 찾아가서 배움을 얻게 됐습니다. 오래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두 달 지나니까 그 통증이 전부 없어지고 내가 이걸 왜 몰랐었을까? 왜 이렇게 몸에 대해서 무지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참 이 쇠뇌당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그때 알게 됐어요. 뭐 많이 세상에서 살지는 않았지만은 학교도 뭐 다닐 만큼 다니고 했는데 제일 이 삶의 기본이 되는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몸이라는 것, 무엇이냐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 항시 우리는 그 기득 세력의 기득권층의 어떤 세뇌를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어에 갇혀서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못 가졌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뭐를 제가 몸에 대해서 많이 깨달은 것도 아니고 제가 병에 대해서 터득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저를 그 언어 속에서 언어 속에서 꺼내만 놨는데 제절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것 갇히지 않는 자기를 자유롭게 풀어줄 수 있는 경험을 통해서 저처럼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건강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서울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인숙입니다. 제가 이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제 여기 진단 받기 전에 증상이 11월 달부터 몸에 반점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오후만 되면 반점이 이렇게 생겨서 엄청 가렵고, 이제 아침이 되면 또 이게 다 이렇게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감기가 한 달 내에 지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몸에 문제가 분명히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이제 2014년에는 내 건강을 한번 지켜보자. 그래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병원을 찾았는데요. 암이래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제 광주에 와서 수술 날짜까지 저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제 날짜까지 받아놓고 저의 형님이 여기 또 장 선생님하고 인연이 돼서 또 여기서 수련을 또 받으시고 해서 제가 이제 수술 이제 3일 남겨놓고 형님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는데 수술을 날짜를 받아놨다 했더니 이제 형님께서 이런 장 선생님 계시고 또 거기 가면 암 환자들 다 낫더라. 나는 너가 분명히 나을 수 있을 것이다. 확신을 하니까 한번 해보자. 저는 그때 이제 형님은 형님 길이지만 저는 이제 두 갈래 길이잖아요. 현대의학도 믿어야 되고 또 이제 형님 말씀도 분명히 길이 있는 것 같고 참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차츰차츰 형님 말씀 계속 저는 이제 듣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길은 이거다. 한번 갑상선 암은 이렇게 더디 가기 때문에 이거 한번 해보고 그래도 늦지 않으니 그때 가서 이제 병원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취해보자 해서 이제 여기 수련원에 오게 됐습니다. 와서 보니까 확신하게 됐습니다.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끝나지만 내려가고 숙제는 저희 가족들을 어떻게 이제 잘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상선은 병원약 안 먹죠? 네.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온 배이자라고 합니다. 저는 선생님 아들하고 같이 왔는데요. 아들이 이제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선생님 병은 없다는 책을 보고 아들하고 같이 아들 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왔는데 저 또한 몸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이렇게 여러분들도 만나고 아들하고 몸도 만들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산에서 온 최상헌입니다. 지금 나이가 29살인데 대략 15년 전부터 병원에서 요즘에는 명칭이 좀 바뀌었습니다.
뇌전증이라고 하고 옛날 말로 하면 이제 간질입니다. 그냥 이제 간혹 가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병인데 중학교 때 처음으로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 갔었는데 딱히 치료법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냥 약을 주기적으로 먹어서 이걸 갖다가 억제시키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억제가 되었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문제는 저는 그렇게 심한 경우는 아닙니다만 그 이후로도 2번 정도 더 이렇게 쓰러지게 되어서 아 이렇게 되어서는 치료도 안 되고 약을 먹어도 제대로 될 것 같지 않다면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찾던 중에 아버지하고 어머니께서 책을 보시다가 선생님 책을 보시고 이번 기회에 여기 한번 오게 되었습니다. 예후가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있다거나 아침에 지나치게 일찍 일어난다거나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거나 이런 게 겹치면은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졌습니다. 느끼기에. 그런데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처음 보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같이 생활하는 11일 동안 제가 뭐 이상한 거 혹시 느끼셨습니까? 별로 못 느끼셨죠? 네. 약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지금 처음에 들어와서 일단 조금 먹고 그 다음부터 지금 점점 텀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남아서 예후를 지금 좀 더 지켜보기로 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 짧게 하라고 하셨지만은 여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병에 대해서 잠깐 말할 게 있어서 그렇게 심각한 병이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 간질이라고 그러면 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막 이상한 병이 아니거든요. 옛날에도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나폴레옹이라든지 카이사르나 이런 사람들도 전부 다 앓던 병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훌륭한 사람이 되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근처에서 저 같은 사람 보시면 색안경 끼지 마시고 그냥 보통 사람 대하듯이 그렇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15일 되면 약 완전히 끊어버리거든요. 약이 없습니다. 항경련제 먹어가지고 간질병을 낫는다 하는 말은 상구 거짓입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행위를 하죠. 자연스럽게 쓰러진다 그 말은 피가 안 돌아가면은 누워서 위산을 토하고 그리고 손발을 들고 떠는 거예요. 떨면 피가 돌아가잖아요. 자연 치료에서 병이 나는 거인데 그 떠는 것을 병으로 보고 약을 줘버립니다. 항경련제를. 이 불이무도한 행위죠. 가만 놔두고 그저 손발 떨고 피를 돌려줘 계속. 그러면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안에서 온 김태형입니다. 저는 지금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라는 얘기 듣고 병원에 가면 더 아플 것 같다고 고민하다가 이제 아는 친구 소개를 통해서 여기 왔는데요. 상당히 힘든 부분을 있었는데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가서 관리 잘 하기로 하고 이제 구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신명의 극치점인 만판이 있습니다. 그 만판 속에서 소리하고 춤추고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은 분명히 저희들 앞에 있습니다. 그 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당뇨 약을 지금 먹고 있어요? 끊었어요? 여기 오기 10일 전부터 안 먹었습니다. 근데 그 간 수치 나쁘다 뭐나 뭐 취향 거친다 해갖고 모욕을 꺼려오고 있는데 똑같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 모욕을 하고 생활하는데 그 아집을 버려야지 되고 고정관념을 버려버려야지 돼요. 병이 아닌 거예요. 당이 나간다 그 말은 당이 올라간다 그 말은 몸 안에 이 포도당이 많이 축적되면은 피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피 속으로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가.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당분이 빠져나간 거거든요.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몸을 다스리기 위해서 당이 나간데 뭐 당뇨병이다 해가지고 약을 지어주고 필요 없어. 뛰고 놀고 춤추면 없어. 영가무도 그런 걸 가지고 뭐 모욕을 하면 어친다 막 그래. 그렇게 고정관념을 버려버려야 돼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가 고향이고요. 현재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제가 최근에 그 어깨하고 목하고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아파가지고 선생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턱이 막 움직이고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수시로 들지 않으면 이렇게 견딜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머리가 이렇게 막 둔탁해지는 뭔가 파일이 깨진 듯한 그런 느낌이 자꾸 있고 공부를 해도 이렇게 진척이 없고 암기도 안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다가 95년도에 제가 제주도에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마지막 날에 아주 눈이 밝아지는 경험을 아주 진기한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다시 생각나서 여기 오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다시 선생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니까 뭐 통증이 있고 그런다고 말하면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그 에너지를 호르몬을 주거든요. 인터페럴 같은 것을 보내주고 그래요. 더 고통이 없는 즐거움은 없잖아요. 다 줘가지고 지금 뭐 별로 고통 없죠? 예. 다 그러게 돼 있어. 단식을 지금 몇 킬로 나가는 거? 52kg 나갑니다. 52kg. 단식 좀 해요 그냥. 예. 여기서.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경기도 성남에서 온 47살 신보순이라고 합니다. 그 옆에 저희 그 집사람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암 환자의 어떻게 보면 남편이자 가족으로서 여기 지금 느끼는 거는 가장 큰 건 하나입니다. 그 모든 병은 나한테서 생겨서 결국은 내가 치료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크게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됐고, 내가 여태까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병이라든지 식습관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나가서 또 꾸준히 해서 옆에 있는 그 집사람하고 저하고 뭐 주위에 있는 분들도 같겠지만은 다 같이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남에서 온 최나남입니다. 나이는 43이고요. 제가 작년에 2013년도 2월에 유방 결절이 있어서 그때 수술하고 나서 1년 뒤에 다시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명은 유방 상피세포암입니다. 근데 이제 폐까지 좀 전이 됐다고 얘기하셔서 남편은 이제 그때는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암에 대해서는 수술은 했고요. 근데 이제 폐가 전이 됐기 때문에 항암을 해야 한다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시던 차에 아빠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쪽을 알게 돼가지고 같이 내려가자 그래서 저희가 내려왔는데 사실은 반신반의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이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기 내려와서 제가 정말 좋아질 수 있으려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는데 막상 와서 단식이 3일, 5일, 7일 이렇게 점점 지나가면서 제 몸이 정말 가벼워지고 교육을 통해서 내가 정말 다른 사람한테 내 몸을 맡기지 않고 내가 내 스스로 제가 주치의가 돼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너무 자신감을 얻어서요. 지금은 비록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날이어서 가게 되지만 선생님도 계속 하라고 얘기하셨고 저도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단식을 통해서 제 건강은 제가 지키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맞습니다. 부부가 이제 고장난 가지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하기란 좀 멀어. 그 남편은 가서 일을 봐야 되고 본인은 여기서 여론이 편한 마음으로 이 유방을 절제하면 100% 폐로 가버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임파선제로 그리고 유방은 암이 없습니다. 거의 다 양성이고 그러거든요.
보통 유방의 종양을 가진 분들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보면 그저 작게는 한 달, 그러면 한 달 반 정도 뇌곤염서 이게 손으로 문질러 버리면 그 지방하고 단백질하고 일산화탄소하고 뭉치가 다 풀어졌는데 그걸 칼질하고 그래가지고 이 암세포가 있다 그러면은 위방에만 있겠습니까? 뻔히 의사를 또 알 겁니다. 그래서 절제를 해요. 당연히 뭐 다른 장기에 발현이 되고 커져버리죠. 100% 그렇습니다. 절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암이라고 붙이면 거대 양성인데 칼질하고 건드리면 악성이 되어버려. 악질이. 그건 전부 악성암이 되어버려. 그래가지고 악순환이거든요. 그것도 항암제 투여하고 독극물을 또 방사선 쏘아대고 그래가지고 생명체가 완전히 살아남을 길이 없고 면역력은 다 떨어져 버리고 결국 과잉 진료, 과잉 치료에 의해서 생명을 잃게 되거든요.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러려니까 절대 이야기를 안 하니까. 네, 반갑습니다. 진주에서 온 이필규라고 합니다. 저는 그 4년 전에 우리 해관 선생님 교육을 받고 그때 이제 감동을 좀 많이 받아가지고 해마다 가정에서는 또 그 주 토요일, 일요일이든 해가 단식을 조금 이렇게 평소에 좀 해나가는 편입니다. 좀 저는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아픈 데는 없는데 항상 이제 그 몸이 사실 생활하면서 굉장히 중요한데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또 생활이라는 게 이런 게 좀 리듬이 많이 깨지는 그런 부분도 많아가지고 단식을 이렇게 해마다 실행을 하면서 몸에 있는 독소도 빼고 또 마음에 있던 그런 찌꺼기들도 정리하면서 그렇게 단식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번 단식도 많이 배운 것이 몸에 있는 독소가 사실 만병의 근원이 되고 또 우리가 약이나 또 이런 그 먹거리 문화에서 병을 또 만드는 것이라고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병은 없는 것이고 하나의 어떤 똥이나 이런 것들이 차서 자꾸 이렇게 독소를 만드는 걸로 그렇게 또 배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자기가 먹은 것들은 자기 스스로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고 또 모든 것이 이렇게 잘못된 습관에서 왔다는 그런 배움의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또 돌아가서 이 교육을 배우는 우리 식사요법이라든지 생활요법이라든지 또 운동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 자신은 물론이고 또 주위에 많은 사람들과 또 같이 꼭 실천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필규 사장이 갑상선 결절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말이 필요 없어. 근데 결절이 없어. 간단해요. 소금으로 양치만 하더라도 안 생긴 거예요. 요 천연 요오드가 소금에가 많아. 근데 예를 들면은 갑상선 결절을 수술한다. 그래놓고 평생 약을 먹이는데 합성 항 요오드를 먹여버립니다. 근데 요즘에 싱겁게 먹으니까 갑상선 결절 종양이 그렇게 많이 생겨난 거예요. 여기 와서 교육을 받고 보니 병이 아닌 걸 공포에 떨고 살아왔다. 교육은 생활법이 우리들의 보배고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간단히 하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주에서 온 박수정이고요. 나이는 24살이고 지금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외국에 공부하러 가서부터인데요. 그때는 이제 음식이 입에 안 맞다 보니까 맨날 빵이나 과자 같은 걸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통이 너무 심해졌고 편도에 염증도 생기고 소화도 안 되고 위도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약을 달고 살게 되었고요.
약사님들께서 많이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8알 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항상 생활하고 서구식 생활에 젖어 있다가 이피그 사장님의 권유로 이곳을 알게 되어서 교육을 받으러 왔습니다. 네, 여기에서 선생님들께서 너무도 훌륭하게 강의해 주신 덕분에 많이 배워서 돌아가고요. 돌아가서는 앞으로는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 창녕이 고향이고 현재는 중국서 16년째 회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들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 이제 저 회사에 사직 근무를 받고 그 부서를 아이소시엠으로 인수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가 이제 종합 검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 받아가지고 심장 협심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시술을 2번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몸이 이상이 있어도 문제가 없다가 그러길래 참고 있다가 요번 그 구정에 나와가지고 다시 그 몸이 안 좋아가지고 검사를 받으니까 폐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폐암 판정을 받자마자 하늘이 노랗지만은 그래도 정신을 차려갖고 첫째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니까 항암 치료라든지 방사선 부분에 대해서 특히 폐암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쪽으로 많이 나오고 이런 찰나에 어제 왔던 그 최 교수가 저 고향 후배고 또 내 동생하고 친구고 해가지고 형님 이런 자리를 소개하길래 제가 나름대로 내 몸은 내가 이겨야 되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폐암 상당히 심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임파선을 타고 위에까지 다 올라와 있어. 이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런데 지금 폐암이라고 했는데 폐만이 짓겠습니까? 온몸에 다 있어. 취장이건 간장이건 뭐이건 그런 거 구애하지 말고 칼질 안 하고 항암제나 그 방사선 치료 안 했으니까 100% 될 겁니다. 수원 병점에 사는 오종근입니다. 저는 불면증에다가 신경정신과 3개월 20일 약을 먹다가 불면증 때문에 여기로 오게 됐는데 잠을 4일째 하나도 자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열흘 이게 운동요법하고 그러면서 잠은 좀 잡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 한의식품하면 깨끗해져 버려. 그 정신병이다 뭐이다 뭐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그 하지마 자연스럽게 잠을 자게 돼 있어. 현재 약을 다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약을 끊어버렸잖아. 네. 끊어도 잠이 오지 않아? 네. 저 사람이 굉장히 우울하고 그러던데 굉장히 활발할 거예요. 아주 말 잘 들어야 내 말이. 네.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을 이끌고 살아. 밥도 못 해먹고 살았으니 어떠겠어요 남편이나. 예, 그런 걱정하지 마. 사람 순전히 말 잘 들을 거야.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익산에서 온 이금자입니다. 나이는 56이고요. 유방암 수술한 지가 5년 지났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2가지를 계속 복용했습니다. 간보제라는 것과 유방에 필요한 약. 여기 오게 된 것은 이제 지인 통해서 이곳에 왔는데 시간이 수술한 때부터 시간이 지간에 따라 점점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생활했는데요. 그래서 이쪽에 오면은 조금 나한테 도움이 되는 뭐가 있을까 하고 왔거든요. 근데 아니야 다를까 약을 많이 챙겨가지고 왔어요. 근데 오는 날 첫날부터 약을 한 번도 안 먹고 잊어먹었는지 왠지 모르지만 근데 불안한 마음이 없어졌어요. 약을 안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신념을 정말 갖게 되었고요. 제
가서 돌아가서 해야 될 여기서 받은 교육 중에서 정말 식생활이 나한테 중요하다. 우리 가족한테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오래 해야지. 네? 안 되니까 더 오래 해야지. 아, 네. 다른 생각 일절하지 마. 수녀님 모시고 잘해야지 돼. 안녕하세요. 저는 익산 선클라라 봉쇄수도원의 장민숙 그라시아 수녀입니다. 저는 평소에 우리 수녀님들 중에 나이는 제일 많지만 제일 건강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여기저기 조금씩 통증은 있지만 그것은 삶에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혀 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2주 전에 우리 작은 수녀님 동반자로 여기에 왔었어요. 그런데 성스님께서 그 촉수를 해주시고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유방에 종양이 있고 위가 부었고 또 대장에 용종이 있고 다리는 온통 독소로 가득 차 있다고 단식을 하라고 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수녀원에 돌아가서 제가 여생을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더 기쁘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단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왔는데 지금 그 전에 다리 만져만 봐도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다리 통증이 가시고 발목은 아직 통증이 있어요. 그리고 위 부은 것도 지금 거의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소중한 시간 보내게 되었고 수녀원에 돌아가면 빨리는 안 되겠지만 서서히 식생활 개선을 하려고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일 병이 머리부터 밑으로 내려오거든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차근차근 내려와. 근데 발목이 좋아지면 완전히 건강을 찾아본 거예요. 지금 척추 수술했잖아요. 그 정말 관절이나 인대, 척추 수술한 거 아닙니다. 가만 놔두면은 열흘이면 다 좋아져. 그러나 관절염 같은 건 좀 오래 가요. 한 달 정도. 척추 같은 거 열흘만 한 보름만 해버리면 아무리 디스크니 뭐니 나쁜 소리 하잖아요. 15일 이상만 단식해 그러면 깨끗하게 나서 그럼 마음대로 걸어다녀. 그걸 나로 천국이요. 이제 봉쇄 수도원이 천국이라니까. 천국이 따로 없어. 살았을 때 천국이 영원히 천국으로 간 거예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박보순입니다. 현재는 일관계로 서울에 좀 미국과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살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에 저는 지금 참가자는 아니고 어저께 청우 스님의 권유로 여기 장 선생님을 만나러 오게 돼서 잠깐 얼굴 뵙고 갈라던 것이 하루 묵으면서 체험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장 선생님하고는 만나야 될 운명적인 인연인 것 같아요. 제가 20년 전에 유방암을 앓게 됐는데 서울에 있는 선배께서 저한테 장두석 선생님 책을 보내주셨어요. 그때는 저도 젊었고 잘 모르고 뭐 의사가 하면 무조건 했고 그러고 멀리 오래 미국에 살고 있는 관계로 만나 뵐 수는 없고 책만 봤었죠. 근데 20년이 지난 지금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의 체험이지만 저는 제 몸에 문제가 많은 거 알고 또 여러 가지 제 생활 습관이 나쁘고 그리고 무리를 좀 잘하는 편이라 장 선생님한테 앞으로 좀 야단 좀 받으면서 많이 배워가서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오겠습니다. 네.
미국의 사립대학 교수님인데 국제적으로 그 나전 7기 아주 유명하신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에 사는 김미영자입니다. 나이는 53세고요. 저는 2005년도에 유방 절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로 지내다가 기침이 좀 한참 나오길래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입원을 하라고 그래서 입원을 한 10일 동안 하는데 그 입원 기간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제가 평소에 약을 잘 안 먹는데 약이 5가지가 되는데 그 약을 먹으면 그 전신에 힘이 빠지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약 부작용인가 싶었어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칼질을 안 해야 쓰는데 그리고 결핵이라는 게 없어. 결핵이 전염도 안 되고 염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전염이 될 수가 있어. 거기서 만들어지고 지 몸에서. 그런데 그 몸에 염증이 없으면 뭐 나병이고 뭔 결핵이고 간염이고 이런 게 전염이 안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에서 온 홍순영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에 유방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권유하는 항암을 했습니다. 3번 정도 했는데 상태가 더 악화돼서 포기하고 선생님 책을 본 기억이 있어서 주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게 됐습니다. 지금 단식을 하고 나서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통증이 심했는데 조금 완화된 것 같아서 희망이 조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영숙 마리아 안델라 수녀입니다. 아까 우리 수녀님하고 같은 수도원에 있고 나이는 60대였습니다. 치통이 좀 심해서 치과에 갔더니 한 7, 8년 전에 한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있어서 그 임플란트 빼내고 염증 치료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두 군데 치과에서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저는 마음이 가지를 않는데 우리 수녀님들은 그 치과 문제가 단식으로 될 거라는 거는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치과 가서 치료해야 된다고 많이 그러셨는데 저는 단식에 대한 좀 그런 믿음이 있어서 허락을 겨우 얻어서 17일 단식하고 지금 통증 거의 없는 상태이고 이제 회복 시간은 17일까지만 단식하고 회복 시간이라는 그런 장수 선생님 말씀 듣고 이 교육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염려해 주시고 또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업한 데가 얼마 되었지? 오늘 12일째입니다. 12일째? 예. 너무 체중이 좀 약해서 그 혼수가 버리면 안 되거든. 쓰러져 버리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계로 운동을 하고 그 조청을 먹어야 돼. 혈당이 떨어져 보면 숨이 가빠버리거든. 예.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온 이지선이고요. 25살입니다. 저는 좀 2가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단식 전에도 저체중이었습니다. 근데 단식을 하게 되면 오랫동안 끊긴 생리나 그 어지러움 현상 같은 것들이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단식을 하면서 체중이 39kg까지 빠지는 과정에서도 생리가 나왔었고 어지러움도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오히려 단식하면서 체중이 빠지면서 더 좋아지고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선생님의 그 증상 완화가 아닌 근본적인 치료를 추구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제 생각과 제가 그런 것들과 많이 일치하고 그런 모습
것들에서 정말 좋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구봉년입니다. 나이는 57세고요. 제가 아파서 온 게 아니고 남편 따라서 왔는데 저도 사실은 또 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2011년 8월에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게 되고 그때는 좀 경증이라서 학교 이제 교사였습니다. 고등학교. 그래 같이 나가다가 그 다음에 3월 달에 2012년 3월에 상세불명의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고 둘 다 사표를 냈습니다. 내고 제가 이제 24시간 옆에 붙어서 이제 지팡이 노릇을 했는데 너무 암담했습니다. 병원 가서 약만 주고 선생님한테 어떤 근본적인 이게 다른 방법은 없냐, 약 먹으면 살 수 있는 운동이나 이런 게 없냐 하니까 그저 걷기 운동, 그 다음에 뭐 글을 많이 읽어라, 신문 읽어라 하는데 사실 이 상태가 신문에 집중하고 글자 읽기에는 조금 지난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담해가지고 사실 여기 내려오려고 이제 이선재 관장님을 뵙고 내려오기 전에 2번이나 응급실에 갈 정도로 기가 또 아파서 가면서 이제 생각하기를 이래가지고 가서 되겠나. 저는 이제 너무 지식이 없이 여기 도대체 알지도 못하고 단식하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런 좋은 데가 있더라는 이제 지인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지금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또 내가 뭘 해야 되고 이 사람과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 이런 고민으로 시작하고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굉장히 맑은 공기 그 다음에 자연과 더불어 이렇게 치료를 하니까 조금 희망도 생기고 저도 사실 또 늘 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가 딱딱 굳어 있는 것 같은 걸 저도 느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그게 완전히 뭐 풀리고 이런 건 아닌데 계속 선생님께서는 한 달 정도 하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도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저 이름 김한철입니다. 부산에서 그 교편 생활을 했고 거기 좀 나왔는데 저도 이 하면서 이 사람 한 번씩 깜빡거리고 이게 뭐 뭐지? 그런 게 딱 오니까 저도 열도 받고 이런데 거기 저 아산병원에 이런 데 가서 물어보니까 그 아산병원에서는 그거 독서하고 운동만 해라 그러는데 그럼 뭐 바꾸고 매일 돌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잘 물어보니까 방법이 없답니다. 깜빡깜빡하네. 그래서 이때까지 진행되어 왔는 거고 별다른 그게 없다면서 그 병원에서 아산병원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제가 정신 바짝 차리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주 맞은 말씀이야. 걱정하지 마. 예. 지금 저 장두석 선생님 만난 게 저는 제 일생에서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걱정하지 말고 김한철 씨. 제가 10대 초반에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약을 먹어야 되고 그다음 그 공부하다 보면 책에 국물이 쫙쫙 떨어지고 앞이 그러니까 이제 약을 먹게 되고 약을 먹게 되니까 이제 악성 빈혈이 생기고 그 먹게 되니까 부작용으로 또 오십견이 또 생기고 그래서 당뇨병, 관절염 뭐 온갖 그 질병, 뇌 수술, 갑상선이 아니고 이 편도선 수술, 맹장 수술 이런 거 다 코 수술 계속 되풀이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간암 직전까지 가서 죽음 직전에 이때 저는 이제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는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것이 결국 다 약의 부작용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1차 약을 그 순간부터 끊어버리고 병원에서 이제 탈출을 했고요. 당뇨 470까지 갔던 건 다 정상이고요. 지금 모든 질병이 싹 사라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실, 이 엄청난 현대학의 이 음모를 세상에 알리자 그래서 저는 전혀 저랑 관계없던 그 현대학 비평 작가로 나서서 이제 책을 쓰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독자들 지금 의료계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지난 얼마 전에 저는 이제 계속 의사들도 취재하고 환자들도 취재하고 또 단식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계속 이제 찾아다니고, 그래서 얼마 전에 유명한 요양원이 있습니다. 지금 녹화 중이라 그 이름은 될 수가 없고요. 그 요양원 실장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거기 왔던 분들이 거의 100% 다 죽는답니다. 그 이유가 다 말기암 환자들인데, 거의가 다 말기암, 폐암, 유방암, 뭐 말기암 환자로 와서 한 달 정도 한 자연식, 거긴 깊은 숲속에 있고 뭐, 그러니까 자연식을 하고 그러니까 거긴 단식을 안 합니다. 단식을 안 하고 교육 과정이 없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몸이 좀 좋아지고,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바로 병원 가서 검사를 한답니다. 얼마나 좋아졌나. 그러면은 병원에서 당신 건강관리 잘했네. 이제 항암제 다시 처방해도 됩니다. 이제 다시 수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하고 항암제 먹고, 그래서 결국 다 죽어나가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네 저기 거친 사람 중에 그 2, 3년 산 사람 없다고 이제 그 얘기 솔직하게 얘기를 하네요. 결국 이런 것들이 현대의학에 세뇌되어 있어서 그 현대의학으로부터 벗어나면은 스스로 자연 치유력에 의해서 다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정도 몸이 좋아지면 다시 도시로 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게 병원. 온갖 검사를 받으면서 내 몸이 얼마나 좋아졌나. 그래 모든 검사는 방사선이잖아요. 방사선을 검사하니 건강은 더 악화되고, 또 그 순간적으로는 의사는 이제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이제 약을 다시 투여해도 됩니다. 이제 수술해도 됩니다. 특히 암과 관련돼서 재수술에서는 거의 뭐 죽음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 사실을 의사들은 알면서도 그 수술 해대고 항암제 쏟아붓고 방사선 다시 쏟아붓는 게 바로 그 돈 때문이거든요. 항암제 얼마나 비쌉니까? 다 알잖아. 그건 가격이 개인은 5%밖에 안 내기 때문에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돼서 싸다. 하지만 그것의 그 20배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돌려받거든요. 이거 따진다면은 항암제는 어마어마한 그 본방석 약입니다. 방사선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그냥 생명 파괴하면서 다 쏟아붓고 있고요. 저 역시 그 현대의학에 세뇌돼서 죽은 직전까지 갔다 현대의학으로 벗어나서 이렇게 건강을 해줬듯이, 여러분들도 그 현대의학에 세뇌된 그것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가 길어지면 조금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많은 그 요양원들, 단식원들 다니면서 이렇게 취재해보고 그러면은 그 특이하게 여기 그 장주석 선생님이 운영하는 여기만의 특이한 모습이 있거든요. 물론 단식도 다른 데도 단식 많이 합니다. 근데 단식원에 교육하는 곳이 없거든요. 그 현대의학의 그 거짓, 약의 부작용, 수술의 위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만이 유일하게, 더구나 이제 길지 않은 10일 동안 그 수십 년 동안 세뇌됐던 그 현대학의 그 세뇌된 그 내용을 바꿔주려니까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0일 만에 일부라도 바꾸려니까 선생님은 강하게 아주 엄하게 나가실 수밖에 없고, 아마 기간이 한 달, 두 달 기간이 있다면 그렇게 엄하게 나가진 않으실 겁니다. 충분히 이제 그 변화시킬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에
그 일부라도 의식을 바꿔야 된다는 그 어떤 초조함, 그것이 바로 이제 생명에 대한 사랑.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심하게 이제 막 야단도 치시고 욕도 하시고. 그런데 그래도 주변에 쭉 보면은 여기를 거치고 나갔던 분들이 생존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기 거치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아까 얘기했던 가평, 거기 분은 교육이 없는 게 참 아쉬운데, 그러니까 돌아가면 다시 음식에 대해서는 이 자연 음식이 좋다라는 건 어느 정도 이제 한 달, 거긴 30일, 한 달 교육하는 거거든요. 한 달 동안 이제 500만 원인데, 그래서 그것과 그 돌아가서도 되도록 자연식은 한답니다. 한 달 동안 어느 정도 이제 변화돼서. 근데 병원에 이 현대의학에 대한 그거는 그 변화가 안 돼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바로 병원을 다 간답니다. 그러니까 다 돌아가시고. 이제 저는 거기 그 교육하러 간 게 아니고 그 취재하러 간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는 안 했는데 듣기만 하고 물어만 보고 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동안 10일 동안 선생님한테 야단 많이 받은 분이 있고, 또 서러워서 화장실에서도 울기도 한 분도 많을 텐데, 그런 것이 바로 그 선생님의 그 생명에 대한 사랑 때문에 호되게 다쳤던 겁니다. 그거 이해하시고 오히려 더 의식이 바뀔 수 있어서 돌아가시면은 그 생활 습관 상당 부분이 바뀌어지고 다시 건강을 회복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요. 여러분들 소감 발표를 했고, 그래서 저도 이 소감 발표 시간이니까 왜 내가 민족생활학을 접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 그리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중요한 것이 내 생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아닙니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으면 우주가 있는 건데, 내 생명이 없으면 우주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천지, 내가 있어야 우주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의 가치는 우주와 같은 가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소극공사, 지금 자산관리공사를 다녔어요. 근데 그때 회사도 어려웠고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전공이 법률이니까 법학을 했는데 그 고시를 포기하고 회사에 입사했을 때는 내가 이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한번 되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회사도 어렵고 또 중간에 또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고 진급도 좀 잘 안 되고 그래서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위치료를 굉장히 심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다시 인생을 다시 생각하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상사분 중에 그 돌아가신 허신석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선생님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게 뭐 위장병이건 뭐건 전부 무슨 병입니까? 생활습관병이잖아요. 그럼 왜 생활습관병이 왔을까? 이것은 내 정신을 못 산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좀 이제 다시 갖게 됐어요. 그래서 나를 한번 찾아본 겁니다. 그걸 이제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게 또 저희 선생님이고, 그래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의 부모님이고, 나의 부모님은 저희 조국목으로부터 오셨고, 쭉 올라가니까 저는 본이 전주인데 이한, 그분의 또 위를 쭉 올라가니까 당군이시더라고요. 당군이시고, 당군은 47분이잖아요. 위에 환웅이시고, 환웅 위에 또 환인이 계시는 그분이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느님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제대로 살려면 내 생활이 어떻게 한 것이 제대로 돼야 되는가에 생각을 해보니까, 자,
개의 후손은 개고 사람의 후손은 사람이고요. 소의 후손은 소예요. 하나님의 후손이니까 내가 하느님이 된 거예요. 아, 나는 작은 하느님이구나. 그러면 나는 하느님처럼 살아야 된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들이 다 가르쳐 줬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 제가 중간에 이 얘기를 했는데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하느님이니까 우주, 삼라만상을 이롭게 해야 된다. 물고기는요 절대로 흐르는 물에 흘러떠내려 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를 이 교육장을 딱 떠나는 순간요 세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류에 따라라 이렇게 자꾸 이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시류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시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논쟁이라도 아주 적은 물고기라도 전부 물고기를 어때요? 흐르는 물 영유에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실 수 있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으시거든요. 꼭 거슬러 가셔서 건강 회복하시고 여러분들 가진 능력 함께 우리 생명운동 이렇게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내가 몇 번 이게 추측돌이다. 집으로 말하자면 나무로 말하자면 뿌리고 자동차로 말하자면 타이어다.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까이 와서 보세요. 네, 이 발이 최고 중요해요. 짐을 싣고 다니는 여기가 완전히 염증이 있어. 염증이 짐을 싣고 다니는 여기가 이 해목 발목이에요. 발하고 다리하고 연결되는 여기가 완전히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염증이 지그재그로 올라가서 병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유럽 같은 데를 가보면은 집집마다 지금 그 발물력 뽑기가 있어요. 발물력 뽑기가. 우리나라에서도 그 탁족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 그 향약 집선방에 보면은 열물, 탁족, 피서의 탁족도 나오고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도 이제 그 발물력 뽑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염증이 생기는데 그래서 발물요법을 하는데 제일 첫째 이렇게 딱 이렇게 합해봐요. 이렇게 합해보면 여 발이 좀 누워 있잖아요. 요 발버둥이. 근데 이렇게 딱 합해서 이렇게 딱 기울을 잡으면 딱 합이 되겠어. 이걸 제껴봐야지. 그럼 발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굳어 있어. 먼저 보면 돌덩이야. 여기가 굳으면 무조건 오고 병자들이야. 그리고 발이 차면은 다 환자들. 종양 환자들. 손발이 차면은 이렇게 가족들을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이렇게 다 이렇게 올려봐요. 그러니까 푸른 줄이 있으면 안 돼. 정맥염이요, 염증. 그리고 다리가 붉어지면 정맥류, 정맥이 머물러가지고 붙어있어. 다 염증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그런 애들은 어린이들 잘 못 갔죠. 이제 치질이 있고 다 그게 된다. 간단간단하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합해갖고 이거 다리가 붙어있잖아요. 이거 좋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붙어있고 아주 좋아요. 다리가. 발은 굳어있는데 다리가 여기 사람이 건너 다니는 다리거든요. 성수대교, 한강, 철교 그러죠. 그거예요 이게. 이게 성수대교가 내려앉아 오는 것들이 그거예요. 다 정맥이 뼈가 구멍이 뚫어져 버리고 세멘트나 철근이 덜 들어갔다고 말이었죠. 이게 다 이제 구조적으로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내려앉아 버린 거거든요. 중력은 무겁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가면 힘 주지 말고 여기가 굽어버리면 얘가 떨어져 버리면 가비가 무조건 병자들. 그리고 자연스럽들 못 오고 여기가 이렇게 들어잡고 여러 개 되어 보면 안 돼. 딱 붙어야 돼.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딱 이렇게 올라앉아서 여기를 먼저 보면 그냥 알아.
여기가 단단한 돌덩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큰 전부 여자는 요실금, 남자는 전립선 비대. 이게 몸 안에 오줌독이나 똥독이 내려와서 안빠지고 내려와서 우리가 전부 정체되어 버린 겁니다. 근육 속으로. 돌덩이가 되어버려. 그런 사람들은 볼 것 없이 병자들이에요. 말을 할 것이 없어. 가족들 이렇게 보면. 그리고 이 종적배가 붙어버리면 안 돼. 무조건 병이야. 헐렁헐렁이 돌아야 돼. 근데 환자들은 다 종적배가 붙어 있습니다. 종적배가. 이런 걸 지금 보통 이야기한 것 같지만 잘 알아야 돼. 정말로. 예, 내가 그 집에 있을 때에, 지산동가에 있을 때에 의사들이 이 공부를 좀 했어요. 생활관청에서. 그런들이 막 사정을 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그때는 일요일뿐이 안 쉬었습니다. 토요일날은 안 쉬고 쉬는 날 이제 우리 집 와서 좀 배우고 또 식당으로 초청해갖고 이제 지난해도 식당으로 초청을 5번인가 받았어요. 부동산으로 의사들한테 이런 이야기하고 같이 건강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하고 모르거든요. 그네들이 생활법이 뭐인 줄을 몰라. 똥이 뭐인 줄을 모릅니다. 똥을 알고 소변을 알면은 사람이 세상이 보이죠. 소금을 알고 물을 알고 채소를 알면 세상이 보여본 거예요. 그게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갈 사람들 소금하고 오곡가루하고 이렇게 안약 꼭 가지고 와야 돼. 감립차, 안약. 그리고 강청이라고 해서 비누 이런 거 준 거. 세탁기. 그거 꼭 갖고 와야 돼. 아주 싸니까 25,000원 주어 사. 근데 15,000원이면 되니까. 그 세제 쓴 가정은 망할 가정이고 천벌을 받아야 돼. 손을 잘라버려야 돼. 지구 환경을 죽이는 게 25%를 차지합니다. 생활하수가. 그 다음에 축산업이야. 이게 다 죽여버리거든요. 물론 뭐 공장길, 뱃길, 뭐 자동차길, 하늘길 다 이제 내열을 내품어서 썼고 다 그렇지만은 가정에서 손쉽게 이렇게 그런 걸 예방할 수 있는 것. 생활하수, 축산업, 이건 완전히 거대 조직이 되어가지고 농사 짓기 위해서 순환농법으로 두세나 마리, 한두 마리 키우는 것은 좋습니다. 이게 가축을 집단으로 해보면 그건 난 망해버려. 그리고 고기를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이민족은. 고기를 주식으로 먹으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띠를 또 묶어야 돼. 대맥이라고, 띠대맥이라서 맥. 그리고 오장육부 할 때 대맥을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넣어요. 그러면 오장육부죠. 네, 이게 콩팥을 쫙 여기다 묶어놓으면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또 이걸 묶어줘야 장이 움직이고 콩팥을 눌러줘야 물이 툭툭 빠지고 묶어야 장이 움직여서 똥이 나가고 여기다 거치고 다니는. 그 다음에 여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전립선 비대나 이런 것은 없어요. 전부요 방광염이 이거 다 붙어 있어. 종양 덩어리가. 특히 여자들 애기 뽑아내지 집어내지 유산시키지 기계가 뭘 알겠어. 손이 다니면 제가 들어보고 물어보고 손질하면 다리였어. 지방간 같은 것도 없이 괜찮은 거지. 쏙 내가 간에 쏙 들어야 돼. 이렇게. 자기 갈비를 자기 손으로 잡아야지 돼. 그러면 지방간이야 다. 이렇게 비장 있는 데나 이렇게. 여기는 위장이나 비장 이런 것서 부어 있더라. 다 부어 있고 여기가 주로 이게 용종이 다 있거든요.
여기서 뭐도 시작하고 그럼 여기서 시작하고 그럼 학문에서 똥문 나갖고 시작하는데 왜 그렇게 위험하냐 그 말은 여러분들 침대 생활하면 얘가 떠버려 허리가 이렇게 다탈을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음식을 이렇게 입으로 먹잖아요. 이렇게 음식을 먹게 되면 이렇게 식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안 내려와. 명치 이렇게. 그래서 위가 이렇게 딱 달려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음식이 들어가면 먹으면서 소화를 거의 시켜놔야 돼요. 자주 깨물어가지고. 그러면 절대 병이 안 나고 타액이 많이 나고 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꿀꺽꿀꺽 막 고기가 나오면 한 점이나 더 퍼먹으려고 불게 씹다라고 퍼먹으면 되나요? 뭐 맛있는 거 있으면 후루룩 마시고 제가 아무리 빨리 먹어도 밥을 15분 이상 20분 정도 먹습니다. 그 다음에 혈압관계 이런 것도 못 봐요. 잘 여러분들은 몰라요. 백날 얘기했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자기 손을 자기가 딱 먼저 보면 맥박이 뛰냐 안 뛰냐 이것을 봐야 돼. 똑같이 찌면 괜찮은데 약의 뛰었다 강의 뛰었다. 또 5번 하면 4번 뛰었다가 한 번 뭉쳐본다든가 멈춘다든가 5번 뛰는데 3번 뛰고 2번 멈춘다든가 그런 거 부정맥 그래요. 이제 이렇게 대충 보는 거거든요.